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세금 제28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 부모님 또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빚을 변제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하게 되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추정으로 모아서 상속 재산에다가 포함시켜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속 개시일 전 여러분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우리는 상속 개시라고 하는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보시게 되면 제목이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에서 2년 이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년에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다. 재산 처분,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 같은 것을 처분했습니다. 두 번째, 예금 인출입니다. 은행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은행의 채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금융기관의 채무를 부담한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 간, 사인 간의 채무입니다.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또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 또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 예금을 인출했다.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돈을 썼느냐.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증여 추정으로. 증여 추정. 상속 추정. 상속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10억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 예금을 인출할 때는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훨씬 전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국가에서 타치를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전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는 2억 원 이상,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상속 추정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상속재산이 30억 이상, 그러니까 피상속인 재산이 30억 이상인 분들은 상속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김동수 교수 치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